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이혼 할까 말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석이 끝나면 이제 보통 이 법원에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평소보다 한 30%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이혼 심리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혼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결혼은 사랑으로 하고 이혼은 비즈니스로 해라 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구 전략만큼, 결혼이 입구 전략이라면 이혼은 출구 전략인데요. 이 출구 전략도 입구 전략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다양한 이유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부부간의 감정이 식었고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고 또 혼자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저는 지난 한 30년 정도 다양한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혼에 대해 드릴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도 결혼만큼이나 신중하게 모든 감정이 좀 식고 가라앉은 후 숨을 고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을 땐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출구가 없을 것 같고 암담하고 정말 못 살길 것 같고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이혼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일단 가라앉히고 그 가라앉히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이혼을 만료하는 것 같죠? 왜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매우 준비가 많고 필요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이나 2주 안에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데이트하고 청혼하고 양가에 상견례하고 식장 잡고 예물하고 혼수하고 집 구해야죠. 이 모든 과정이 길게는 1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몇 주는 걸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내 명의의 재산, 또 그 자산의 처분, 앞으로의 생활 계획,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 이혼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 이혼 서류 작성 등등 수많은 선택 지점이 눈앞에 놓인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해야 될 것은요, 이혼 결심 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 내담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그렇게 권유해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의 그 첫 회 상담은 보통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결심해야 돈을 쓰시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게 되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나름대로 이 객관적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 방면에 경험도 많이 넣으시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혼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그냥 성급히 먼저 홧김에 이혼 통보를 하기보다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심사숙고를 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혼 통보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혼을 하실 분과 안 하실 분들, 즉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이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제 지난 세월 경험상 이혼을 하겠다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서 속상한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혼을 안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이혼보다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혼 욕구와 이혼은 다른 것입니다. 자살 충동처럼 이혼에 대한 충동도 충동이라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혼을 계속 미루면서
가정이란 시스템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분들일수록 이러한 합리화 방어 기제를 이제 아이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혼하고 싶다는 분들의 경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 대한 흉도 같이 뭐 들어주고 또 시집살이에 대해서 맞장구도 쳐주고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든지에 대해서 지지도 해드리면 슬그머니 이혼 이야기가 들어가고 다시 기존의 시스템 안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아유 그러시냐고, 정말 남편 뭐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막 이러시면 슬그머니 그래도 저희 남편 좋은 점도 있어요, 심지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관계도 문제지만 일종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만들어내기도 힘들지만 무너뜨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가정이란 시스템은 부부란 관계보다 더 오래 갑니다.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배우자의 어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그냥 구하려는 것이죠. 막상 나의 감정적 상처가 이제 비록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좀 치유가 되고 풀어지면 다시 마음을 잡고 시스템 안에 머물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생깁니다. 이 경우 배우자 대신 아이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할 것 같지만 이혼하지 않는 두 번째 분들은 이혼을 무기로 뭐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혹은 내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탁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예를 들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와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혼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낼 거다. 이 경우 이혼 선언은 배우자를 조정하기 위한 뭐 위협, 협박이지 내 말을 들어라 하는 행동이지 정말 이혼하려는 의도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 복수 심리가 생기니까 배우자를 혼내주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 경우 진짜 민마음은 이혼이라는 이제 한계 설정을 한 이후에 배수진을 치는 거죠.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배우자의 마음을 떠보는 것인데요. 또한 이혼하겠다는 어떤 선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일종의 조정에 가까운 행동이죠. 이 경우 자신의 요구가 관철이 되면 혹은 배우자가 사과를 하게 되면 이혼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 마음을 잘 모르세요. 배우자가 나를 붙잡아주기 바라는 마음이 크고 실제 배우자가 이렇게 다독거리면 이 복수심이 사라지면서 가족이란 소속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진짜 정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일까요? 제 경험상 먼저 배우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일 때 사람들은 진짜 이혼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이 이기적일 때요. 생활비를 안 주고 그 돈을 몽땅 자기를 위해 쓴다던가 바람을 피우고 이 사실을 들킨 후에도 뻔뻔하게 사소한 트집을 잡는다던가 뭐 예를 들면 왜 당신은 내 핸드폰을 뒤졌어? 뭐 이러는 거 화내죠. 그 다음에 육아와 가사 일을 전혀 돕지 않고 배우자와 집에 관심이 없다던가 뭐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이혼을 합니다. 예, 모든 자원이나 자산이 거의 다 고갈이 되어서요. 이혼 생활이 주는 이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어느 한 구석에서 쌓여가고 있는데 대화하지 않고 모른 척 했다가 터지는 부분은 보통 이혼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요. 매우 사소한 것이 촉발제가 돼서 이혼을 하세요. 뭐 서서 변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싫었다던가 머리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던가 사실은 자신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감추어져 있는데 사소한 걸 그냥 트집 잡아서 이혼을 하죠. 뭐 사실 내가 외도 중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외도하는데 모른다거나 뭐 사실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어서 성관계를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 비밀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있지만
또 자신도 배우자도 이 문제 이유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쌓여가고, 그런데 부부 중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꺼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부부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묻을 수는 있는데 문제를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술을 거의 알코올리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바람을 피운다던가, 뭐 바람은 안 피우게 됐는데 갑자기 도박 중독에 빠진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얘기 좀 하자는 게 아니죠. 진짜 속마음을 터놓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서로 진심 어린 소통을 하고 털 것은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어떤 강화도 없이 비난, 비판만 할 때 보통 부부는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배우자에게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부들은 보통 격렬하게 싸웁니다. 비난, 방어, 담쌓기, 책임 전가가 오고 가죠. 당신이 뭘 잘했는데 주제 파악 좀 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등등의 말이 오고 가죠. 이런 부부들은요, 일종의 미성숙이란 질병을 앓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안정 애착을 맺지 못했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감정들을 배우자에게 던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서로 눈 마주치지 않고 말 안 하고 전화기 꺼놓고 늦게 들어오고 각방 쓰고 별거 하는 등등등 부부간의 감정적 단절을 만들면서 서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때 이혼이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분들은요,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좀 차곡차곡 생각해보고 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자기의 어떤 혐오감, 자기 미움과 화해하는 과정이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재발되는 대인관계 어떤 패턴이 내게 보인다면 이혼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해보는 것이죠. 끝으로 이혼에 관련된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아 바움백 감독이 만든 결혼 이야기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노아 바움백 감독이 실제로 제니퍼 제이슨 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굉장히 둘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혼 조정관 앞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혼을 하는 부부 얘기인데 왜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감독은 이혼도 결혼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들 때문에 혹은 인간적으로 여전히 만나야 하는 부분도 있는 관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연극 연출가인 남편은 이 연극 스텝하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선 배우자의 외도보다 더 힘든 건 부부관계를 하면서 정말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 혼돈감과 억울함이 더 견디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번 이 영화 보시면서 이 영화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둘이 막 싸우면서 정말 그 스칼렛 요한슨이 아주 길게 독백을 하거든요. 연기가 대단한데 정말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결국 이런 미움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이혼 후에는 오히려 더 차분해져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이를 공동 육아하고 이런 성장을 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혼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 그 누구에게나 시간과 돈과 관계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혼을 하려는 이유, 아마도 이혼은 다른 가능성에 세상의 문을 여는 것,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 평판, 생존의 문제 등등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세상의 가능성은 과연 내게 무엇일까요?